안녕하세요. 이번 질문은 그 아이를 놓고 그 시어머니하고 그 대화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요. 그 내용이 그 잔소리? 쉽게 말하면 시어머니께서 이제 뭐뭐 하지 마라. 또 아이 자꾸 이렇게 칭얼거리면 또 안으면 자꾸 그렇게 아이 안는 거 아니다. 그러면 손 탄다. 나중에 그 계속 안아줘야 된다. 이런 얘기 하시고 또 낮잠 재우려 그러면 그 낮잠 많이 재우는 게 아니다. 저녁에 잠 안 잔다. 이렇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. 그리고 심지어 그 아이 놓을 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상처가 되었던 부분,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라는 이제 얘기. 어머님 생각은 아마 그럴 거예요. 그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말이 분명히 마음을 상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, 심지어 또 예전에 알던 지식은 실제 그거는 비과학적인 어떤 그 말들도 많거든요. 예를 들면 뭐 사진 많이 어릴 때는 사진 많이 찍어준 거 아니다. 그거 힘이 많이 찍다 보면 애가 닳아가지고 없어진다. 이런 미신 같은 그런 표현도 이제 많이 하는데, 그렇죠. 이거를 그렇다고 어머님한테 어머님 그거 틀린 거고요 라고 얘기할 수도 또 없고,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었어요. 자, 우선은 어떻게 그 시어머니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도 또 내 생각을 정확하게 또 이야기도 하고, 이 관계를 잘 가져가면서도 내가 아이 육아하는데 시어머님이 하는 말을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지. 안 받을 수는 없어요. 실제로 명절 때는 무조건 만나야 되잖아요. 그리고 전화 한 통화는 할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건 실제로 이제 아이를 보러 오실 텐데 그거는 스트레스를 100% 없앤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. 이제 어머님께서 나중에 시어머니 위치에 가거나 우리가 나중에 정말 그 위치에 갔을 때는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됐을 때에 그렇게 안 주려고 최대한 우리가 알고 배우고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면 돼요. 그런데 그 지금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, 그리고 100% 스트레스를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내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,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. 자, 첫 번째, 선 칭찬, 후 거절입니다. 이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이게 뭐 EBS에서도 많이 설명 나왔었고, 뭐 모든 책들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. 좋은 그 대화의 기법들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하죠.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기법들의 그 선 칭찬, 후 거절입니다. 먼저 yes, thank you 해놓고 뒤에 no, thank you예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먼저 인정을 해주면서 내 생각을 설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려면 먼저 칭찬을 하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그 애 자꾸 그렇게 칭얼거린다고 안아주면 안 된다, 손 탄다 그랬을 때 어머님 제가 지금 손 아플까봐 걱정해 주시는 거죠. 너무 감사해요. 그런데 아이들 이렇게 안아주는 게 36개월까지는 혹은 30개월까지는 아이들 이렇게 안아주고 내가 그 애착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안는 것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라고, 앞에는 어머님이 나한테 했던 말이 충분하게 이해되고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고 실제로 이렇게 들었어요 라고 먼저 앞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수용 능력이나 태도를 갖도록 어머님한테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을 얘기를 해야 돼요. 이걸 적절하게 순서를 정하게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
그 유튜브에서 많이 이렇게 떴죠. 그, 그 길거리에서 그 이제 한 분이 어떤 문구를 쓰고 이렇게 그 국어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거기다가 I'm a blind, help me. 저는 맹인인데 도와주세요. 이렇게 이제 문구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도와줬는데 지나가던 한 여성분이 그 글귀를 뒤로 돌려가지고 다른 글을 썼어요. 어, 곧 봄이 오는데 저는 그 아름다운 봄을 볼 수 없습니다. 이런 비슷한 문구를 썼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. 그래서 그 이분이 그 써줬던 그 여성분한테 지나갈 때 뭐라고 썼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. 그게 뭐냐면은 부정을 먼저 얘기하면은 타인들은 그 부정 인식이 먼저 가기 때문에 내 마음을 먼저 움직여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. 예. 그리고 수용 능력이 안 생기는 거죠. 상대방이 하는 말이 나한테 들어오거나 접근하려면은 우선은 긍정의 표현, 그 다음에 기분 좋은 표현, 수용 표현을 써야지. 부정부터 먼저 주면은 실제 아무런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. 그냥 차가워지는 거죠. 2차는 없는 거예요. 그런데 1차가 단단한 내 마음을 녹이면 그 이후에는 뭔가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. 딱딱한 얼음도 녹아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물감을 다른 거를 막 넣어서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먼저 그 긍정의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. 자, 어, 이거 말고 뭐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잖아요. 관계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먼저 긍정 표시를 해준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또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이게 비과학적이라도 어렸을 때에 그 본인이 먼저 경험했던 거 본인이 또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거 이것들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게 틀린 것 혹은 뭐 소아과 의사분이 또 병원에서 의사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니 이거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해 줄 때 그냥 이게 옳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그 먼저 어머님 아유 저 걱정해 주시는 표현이시죠? 제가 그거 조심해서 잘 키워볼게요 라는 식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먼저 내가 긍정적으로 음, 음,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현을 한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이런 순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어떠한 말이든 다 똑같아요. 그래서 관계를 완전히 바꾸거나 회복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 칭찬, 후 거절 이 순서를 절대 잊지 마시고 잘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